안녕하세요. 어도비 포토샵 CC 2018 기초과정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게 되는 최승훈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30차에 걸쳐서 기초과정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선 포토샵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포토샵은 픽셀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사진을 비롯한 이미지를 만들거나 편집하거나 수정할 때 쓰이는 전문적인 이미지 저작 툴입니다. 이 포토샵은 우리가 구매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구매하기 전에 무료로 설치해서 한 달 정도는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도비 사이트에 접속해서 시험판을 내려 받아보고요. 어도비 클라우드를 설치를 해서 포토샵을 설치하는 그 과정들을 한번 배워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포토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픽셀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PI와 DPI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됩니다. 이 픽셀의 개념, 쓰이는 곳과 해상도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화면의 기본 해상도란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 화면이나 그 다음에 TV 화면이나 이런 데서 보이는 화면들은 기본적으로 72dpi를 쓰게 돼요. PPI입니다. PPI. DPI는 인쇄나 프린트할 때 붙는 건데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요런 일련의 내용들을 첫 번째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adobe.co.kr 누르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서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플랫 및 가격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 기업 쭉 나오죠.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쓰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어도비에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개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빌려 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매달 사용료를 내고 쓰시는 거죠. 보통 프로그램을 통째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계속 그 프로그램을 산 이상은 쓰실 수가 있는데 뭐 80에서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쓰실 필요 없이 이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업그레이드가 될 경우에는 뭐 따로 추가금 들지 않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요새는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개념이 대세가 되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입을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여를 쓰시면 돼요. 일단은 프로그램을 까시면 한 달은 무료로 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연습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나 해서 쓰시면 좋아요. 이게 11,000원 포토그래피가 이 포토샵에 관련된 건데 11,000원이면 싼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면 뭐 다운도 안 되고 복사본 많이 쓰시는데 다운도 많이 되고 프로그램이 조금 오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크랙을 걸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구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좋겠죠. 일단은 뭐를 하시던 간에 일단은 회원 가입은 하셔야 돼요. 로그인 하셔가지고 일단 회원 가입은 하십시오. 로그인 하시고 보시면 애플 아이디 얻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성과 이름, 이메일 주소, 암호 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고 지금 등록하시면 등록이 되겠죠. 일단 등록을 하신 다음에 여기를 이제 보시는 건데요. 플랜 선택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자세하게 설명드리냐면 이 어도비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포토그래피 플랜하고 이렇게 누르죠. 그럼 여기에 보면 연간 플랜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1년을 약정하는 겁니다. 우리 통신 있죠? 핸드폰 약정하듯이 똑같이 약정해요. 근데 중간에 해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약금 내죠. 어도비도 똑같습니다. 이걸 해버리면 중에 위약금을 내야 돼요. 한 달, 두 달 쓰시고 관두시면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적으로 뭐 이렇게 걸리는 건 아닌데 다음에 다시 뭔가를 구입할 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만 쓰고 마실 거면 단일 앱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포토샵은 월별 플랜이라고 있어요. 그럼 매월 내가 돈을 내고 쓰는 거고 돈 안 내면 그냥 못 쓰는 거죠. 막혀버립니다. 그 대신 가격이 올라가죠. 이만한 가격만큼 위약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무료로 쓰시면서 한번 해보시고 계속적으로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겠죠. 문제는 이거를 연간 플래너 쓰시다가 여기 보면 어때요? 모든 앱이죠? 이 어도비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 가격에 쓰시는 거예요. 그 대신 이것도 월별 플랜 하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시다가 한 3개월 쓰시다가 이걸로 옮겨가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또 이거를 위약금을 내시고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판단을 잘 하셔서 내가 어떤 플랜을 선택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포토샵에 대한 강의는 하면서 이런 강의를 이제 거의 안 하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쓸 때 필요한 내용인데, 금전적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런 강의를 저는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거를 어떤 거로 선택할지를 잘 판단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한 달 그 유예기간 주는 동안, 무료로 쓰시는 동안 잘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포토그래피 플랜으로 해서 연간 플랜으로 하신다고 하면, 지금 구매하시면요, 이제 회원 가입하라고 나오죠? 예, 만약에 회원이 가입됐다 하면,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디로 들어가시냐 하면요, 모든 제품 보기로 들어가세요. 모든 제품 보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반드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먼저 깔도록 하세요. 이거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깔 때 필요에 의해서 깔리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금전적으로 지불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으시면 컴퓨터 화면에서요, 우측창에 보시면은요, 요렇게 뜨죠. 여기서 요 구름 모양 있죠. 예. 여기 있네요. 어디 갔죠? 자, 여기 있죠. 요 구름 모양 있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입니다.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깐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나오고요. 깔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까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일단 이게 깔려 있어야 이제 다른 걸로 바꾸거나 다른 걸 깔 때 훨씬 편합니다. 이거 없이 깔아버리면 나중에 포토샵을 지울 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울 때 그 잔상이 전부 남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가서 다 지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건드려야 돼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까시고 여기서 나중에 제거를 하시면 완전히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요렇게 해서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먼저 까시고 그 다음에
체험판 하셔가지고 요걸로 체험을 하시면 되겠죠. 잘 기억을 하세요.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포토샵을 까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영문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영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글이 영어를 해석해서 메뉴를 놓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괴상한 것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르잖아요. 뭐 외국에 가서 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영문으로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한글로 하시면 영문 포토샵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아예 손을 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석이 진짜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포토샵 같은 것도 그냥 영문으로 쓰시는 걸 권합니다. 뭐 물론 이제 한글로 쓰시는 분도 많은데 편하게 쓰려고. 근데 이것도 몇 번 쓰시면 적응되면 편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영문으로 쓰시고, 정말 안 되면 뭐 할 수 없죠. 한글로 쓰시는데 저는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셋 뭐 app 이렇게 쭉 보이죠? 홈, 그렇죠? 그럼 깔린 것들 전부 나오고 다 설치된 앱 전부 보이게 됩니다. 검색도 나오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환경 설정이라고 있죠?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앱 언어라고 나오죠. 이 앱 언어에서 잉글리시 떠 있죠. 이게 떠 있으면 프로그램 언어가 영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한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눌러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깔리는 건 전부 한국어로 깔리게 됩니다.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깔지 않고 이걸 깔아버리면 무조건 한글로만 깔리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꼭 이 클라우드 앱을 설치하셔서 내가 언어를 뭘로 할지를 여기서 반드시 지정을 해주세요. 이걸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난 꼭 해야겠다. 그럼 한국어로 하시고요. 영어로 쓰겠다. 그러시면 여기 잉글리시 인터내셔널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요, 환경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깔아주시면 되겠어요. 열기고 이제 설치 같은 거 해주면 바로 깔리게 됩니다. 만약에 포토샵은 영문인데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해야 돼요. 이거는 편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한글로 까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거 깔 때만 환경 설정에서 한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한국어로 놓고 가셔서 인디자인 깔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예, 이거 잘 못하면 시행착오를 몇 번 거치고 까는 것부터 애매해집니다. 이 환경 설정을 바꿨다고 해서 기존에 깔린 프로그램의 언어가 바뀌진 않아요. 내가 여기서 한국어로 놓고 깔은 프로그램은 여기서 다른 프로그램 깔기 위해서 영문으로 바꾸더라도 기존에 깔린 프로그램은 영문 한글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한글을 깔아놓고 나중에 영문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제거하고 그 다음 이쪽에 가서 환경 설정 가서 바꿔주고 다시 까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깔려야 뭘 연습을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건 꼭 명심해서 쓰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깔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 쓰는 것까지 쭉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닫으시고요. 포토샵을 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8 버전 배우는 거죠. 예. 자, 이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항상 한 단계 전에 게 나오기 때문에 2017년에 2018이 나오고요. 2018년에는 2019년도 게 나옵니다. 지금은 2017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녹화하는 이 시간이 2017년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그래서 2018 버전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처음에 포토샵이 바로 열렸어요. 그렇죠? 예. 이것도 처음에 이렇게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설정을 바꿔놔서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열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파일에서 옆에 에디트 있죠? 여기 가면 프레퍼런스에서 제너럴 들어가 볼까요? 이 프레퍼런스 제너럴 들어가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show start workspace when no documents are open 이렇게 나오면 요것은 처음에 이런 화면 나오라는 거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걸 꺼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켜놨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이 막 보이기 때문에 조금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딴 사람들이 막 보면 좀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걸 꺼놓으세요. 예. 제너럴에 show start workspace when no document are open 이렇게 있죠. 예, 이거를 꺼놓고 열도록 하세요. 그러면 열리지 않습니다. 예, 끄겠습니다. 물론 적용되려면 다시 껐다가 키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오픈이 되게 되겠죠. 뉴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뉴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이 뉴 화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해상도나 여러 가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잡게 되는데, 제가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포토샵의 가장 기본적인 이 비트맵, 픽셀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부터 보고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은 가장 작은 단위가 픽셀이에요. 픽셀. 자, 요거를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장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픽셀을 아셔야지만 여러분이 작업이 가능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림을 하나를 열었어요. 열면 이 그림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확대를 계속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사각형들로 보입니다. 무슨 사각형이냐? 컬러가 칠해진 사각형이죠. 컬러가 칠해진 사각형이라는 것은 이 안에 컬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다 다른 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멀리서 보이게 되면 합쳐져서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 픽셀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작겠죠. 그림을 이루는 모든 단위는 이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픽셀의 개수가
그림의 크기를 말해주게 됩니다. 그림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웹에 쓰이는 웹페이지라든지 그 다음 우리 핸드폰 있죠? 핸드폰 화면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쇄를 합니까? 또는 프린트를 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순전히 모니터 상에서만 보이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단위가 픽셀입니다. 픽셀. 만약에 우리가 작업한 걸 프린트하거나 인쇄한다 할 때는 단위가 뭐예요? 밀리미터나 또는 센티미터가 되겠죠. 하지만 이 모니터는 어떻게 보면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이 가상의 공간에서 크기를 나타내주는 단위는 픽셀이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 픽셀이 1인치 안에 1인치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1인치 안에 픽셀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요걸 뭐라고 부르느냐? 해상도라고 부릅니다. 해상도 꼭 기억하세요. 해상도. 이 해상도는 그 그림이 얼마나 정교하냐 그걸 말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보는 컴퓨터 모니터는 1인치 안에 픽셀이 몇 개가 있습니까? 72개가 있죠. 그래서 72 ppi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핸드폰은 해상도가 더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 큰 화면을 아주 작은 핸드폰에 그대로 담아내려면 이 들어가 있는 픽셀 사각형들이 더 조밀하게 들어가야 이 그림을 여기다 담아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높지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컴퓨터는 무조건 72다. TV 모니터도 72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 이런 화면에서 보이는 1인치 안에 들어간 픽셀 수를 픽셀 퍼 인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PI라고 말하죠. PPI. 그 다음 프린트나 인쇄할 때는 PPI가 아니고 DPI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같은 얘기긴 하지만 픽셀 퍼 인치인데 프린트나 인쇄는 종이에 잉크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종이 잉크는 뭐예요? 픽셀이 아니죠? 픽셀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도트입니다. 점이에요. 그래서 도트 퍼 인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DPI라고 하죠. 차이점 아시겠어요? PPI와 DPI는 같은 말이다. 그죠? 단지 결과물을 어디로 뽑아줄 거냐에 따라 틀리다. 화면으로 뽑아줄 때는 PPI라고 부르고 종이나 이런 데 뽑을 때는 DPI라고 부른다. 아시겠어요? 예, 요것만 잘 명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픽셀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예, 이 모든 포토샵의 작업은 전부 이 픽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한번 익혀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